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회사. 공정을 개발하고 팹을 짓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그렇다면 제조는 플랫폼화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제조의 플랫폼을 담당을 해야겠다라고 나선 회사가 TSMC고 그러면은 TSMC가 1등이면 삼성전자는 몇 등쯤 하고 있나요?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퇴근 시간에 보는 테크 영상 퇴근 시간의 임경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스타트업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세미파이브가 어떤 회사인지. 네, 저희 세미파이브는 다양한 어떤 반도체 제품들을 고객들이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반도체 기초 원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TSMC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기업들은 어떤 반도체를 만드나요? 각 기업들은? 반도체가 굉장히 복잡한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를 못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가로에 우리가 제품의 종류를 생각을 해본다면 CPU와 같이 컴퓨터에서 계산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GPU 같이 그래픽이나 보다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도 있을 것이며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AP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제품들도 있고요. GPU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리벨리온 같은 회사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중심을 담당하는 이 스마트폰의 중추가 되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제품의 종류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느냐 이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적인 전문성이 필요해요. 반도체는 하드웨어인데 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실제로 반도체로 설계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과정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반도체라는 게 물건이잖아요. 이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이 제조라는 영역이 있게 되죠. 근데 예전에 1970년이나 이 정도 되면 어떤 회사가 반도체 제품을 하고 싶으면 이 아래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회사가 다 했습니다. 공장을 저희가 팹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팹까지 본인들이 다 하는 그런 수직 통합된 형태의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대에는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팹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가 설계만 해서 갖다 주면 내가 네 걸 다 찍어줄게 라는 회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제 그런 회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SMC. 그래서 처음 해주신 질문으로 돌아가서 TSMC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 여러 가지 제품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지만 제조 부분을 담당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로 따지자면 설계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를 이제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공을 하는 거고 설계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하이닉스에서는 메모리를 주력으로 다양한 반도체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심지어 반도체 업계 지금 넘버원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직접 팹을 운영을 하지를 않고 소프트웨어와 설계단까지를 진행을 한 다음에 제조를 파운드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팹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제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을 우리가 팹이 없다라는 뜻으로 팹리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파운드리는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와 디자인 플랫폼은 이 설계단에서 참여를 해주는 그러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파이브도 디자인 플랫폼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돕나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아까 설계라고 크게 말씀드린 부분을 두 가지로 크게 또 다시 나눠본다면 위쪽에는 논리 설계라는 부분이 있고 이 아래에는 물리 설계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논리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물리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논리 설계를 끝내고 나면 이게 반도체인데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쭉 글로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 설계를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려면 회로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러한 실제 그릴 수 있는 설계도 그 부분을 이제 물리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 설계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물리 설계를 해서 그림을 만들게 되고 그 그림을 파운드리에 보내서 이러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찍어내게 되면 네. 이걸 잘라서 이와 같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는 요 물리 설계 부분에 특화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7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 회사들이 팹까지 본인들이 다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팹 짓는 게 너무 비싸거든요. 어떤 2만 원짜리 칩을 만들어서 1000만 개를 팔고 네. 싶은데 100조짜리 팹을 짓는다라는 건 말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이 하나하나 이 팹리스트들이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이 논리 설계 하나하나 칩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시간과 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봤으니까 이제 미지의 기업 TSMC라는 회사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돈은 어느 정도 버는 회사인가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는 이제 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 네. 이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회사예요. 우리는 제조만 하겠다. 이 전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고 당연히 파운드리라는 단어 팹리스라는 네. 단어 자체가 이제 없었었던 네. 공정을 개발하고 팹을 짓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그렇다면 제조는 플랫폼화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제조의 플랫폼을 담당을 해야겠다라고 나선 회사가 TSMC고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수익권을 다투는 그러한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한 것이죠. 파운드리 시장의 1등이 TSMC라고 하는데 TSMC가 몇 %쯤 점유하고 있나요? 전 세계 반도체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처럼 반도체 산업의 한 판을 그렸으니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넓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장 규모를 추산을 하는 것도 조사 기관마다 많이 좀 다르고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반도체 시장은 한 800조 정도의 시장으로 보면 맞을 것 같고 메모리가 한 200조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말하는 하고요. D램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 반도체 중에서도 LED도 사실은 그럼요. 반도체이고 이런 반도체가 100조에서 1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한 450조 정도의 시장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담당을 하는 그런 반도체들의 총합이라고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더하기 플러스 알파의 것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으로 돌아오면 파운드리 전체 시장을 저는 한 150조 정도로 보고 요 있습니다. 시장이 한 150. 네. 어떻게 보면 전체 밸류의 팹 이것들이 한 3분의 1의 가치를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막 몇십 조씩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TSMC가 1등이면 삼성전자는 몇 등쯤 하고 있나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확고한 2등을 차지하고 2등. 있고 마켓 점유율로 따지면 15%에서 20%를 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15에서 있습니다. 20%를 예. 왔다 갔다 하는 격차가 되게 많이 나는 1등과 2등이지 않습니까? 1등의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압도적인 1등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제품의 라인업이 TSMC가 훨씬 더 넓습니다. 뭐 자동차의 비유를 해보자면 TSMC는 뭐 최고급 세단부터 중형차, 뭐 SUV, 픽업 트럭 모든 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고급 세단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나노, 8나노, 5나노, 3나노 이 숫자가 작을수록 굉장히 첨단 기술이거든요.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굉장히 이러한 첨단 공정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레가시 공정이라고 부르는 이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28나노, 45나노, 60나노 이 다양한 이 모든 공정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의 라인업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나노, 5나노. 나노라는 게 도대체 뭔 단위인가요? 반도체라는 게 이 안에서 전기 신호가 오가는 회로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로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정보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껐다 켰다 하는 거는 이 회로에 스위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저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이러한 소자가 이제 수십억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스위치 간의 이 거리가 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길이가 얼마냐?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 28나노다. 그러면 28나노미터, 14나노미터다. 그러면 이제 14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반도체를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빨리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전기도 더 적게 먹게 되는 적게 먹게 되고. 그러한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품들은 그러면은 몇 나노로 하는 제품들인가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저희 세인5가 설계 플랫폼을 네. 사용해서 만든 고객사 제품들인데 여기에 이제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카메라용 이제 칩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 14나노미터 네. 공정으로 만들어진 네. 칩입니다. 이쪽에 있는 반도체는 더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리벨리언의 인공지능 반도체. 이 경우에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해서 설계된 칩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걸 꽂아서 이게 우리 컴퓨터에 그대로 꽂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요게 두뇌고 예. 나머지가 우리 보면 다른 장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28나노 공정 정도 되면 이제 네. 이 정도 크기의 웨이퍼에 찍어내게 되는데 네. 하나하나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격자들이 개별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잘라서 각각의 다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이 다이를 패키지 안에 넣어서 저희가 칩을 만들게 칩을 되는 만들게 되는 그러한 거고. 부분이고 요 하나하나의 요 얼마나 작은 붓으로 그렸는지가 나노미터로 흔히 표현되는 공정의 선단 정도를 이제 네.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나노를 계속 줄이는 경쟁을 둘이는 펼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네. 삼성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28나노에서 14나노로 넘어갈 때 기존의 28나노까지의 기술로는 도저히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핀팻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네. 기술을 가지고 14나노를 성공을 시키고 그 뒤로 이제 그것이 뭐 10나노, 8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나노, 4나노 정도까지 됐을 때는 이 핀팻 기술도 함께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핀팻이 아니라 GAA라고 부르는 GAA. 삼성에서는 14나노에서 최초로 핀팻을 성공시켰었던 것처럼 GAA를 최초로 상용화를 시킴으로써 네. 성당 공정에서 TSMC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도 선도를 하고 있다고 치면 사실 되게 좋은 성능의 기술을 갖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70대 15에서 20이라고 치면 많은 사람이 TSMC에 물건을 맡기고 있다는 건데 고객사는 누가 있나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애플 애플. 그 그래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예. 초반에는 삼성 파운드리하고도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오는 세대들은 TSMC에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죠. 네. 인텔하고 경쟁을 네. 하고 있는 AMD도 TSMC에서 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많은 업체들이 삼성과 TSMC 이렇게 동시에 협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양쪽 파운드리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회사의 수나 아니면 물량으로 봤을 네. 때는 아직은 TSMC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들은 여기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확실히 TSMC고 확실히 TSMC고. GPU는 삼성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요. 반대로 또 우리 갤럭시에 들어가는 것들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된 네.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운드리라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했고요. 2부에서는 이 산업 구조에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